어깨를 막론하고 요즘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친환경 경영부터 친환경 의류, 친환경 세제까지 정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이 친환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YP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가 보면 환경방송인 줄 알겠어요. 저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게 아니라 아무래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긴 한데 이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더 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여론조사로 볼 때는 바이든이 높으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증시에는 훨씬 좋죠. 하지만 바이든이 된다면 과연 친환경에는 어떤 정책들을 좀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샌더스하고 이번에 공동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즉시 원래 파리기후 협약에서 나왔는데 트럼프는 다시 돌아가고 트럼프의 이 반환경적인 정책을 원위치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환경에 굉장히 가까운 대통령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잡아볼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물론 이제 시장에서 핫하지만 또 에너지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각국의 생각들, 여기에 미국이 올라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 제로, 아까 키워드 3개 중에 하나에 나와 있었고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신규 설치인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5억 개고요. 풍력 터빈이 6천만 개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해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ESS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요거 설치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용의 송전망을 건설하고 캘리포니아식의 강력한 차량 연비 규제 도입한다고 하고요. 또 5년 내 50만 대, 이거 좀 여기서 이제 집중을 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만 대의 스쿨버스를 전기 수소차로 전환을 시키고 300만 대의 공공차량 전기 역시 수소차로 대체하고 50만 개의 이거는 우리나라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물론 전기차가 언젠간 잘 될 것 같고 수소차도 언젠가는 또 나와서 잘 될 것 같고 하는데 이 시기를 좀 앞당겨주고 싶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눈에 좀 보이고 매출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전기차가 다 좋은데 충전할 수 있을까라는 인프라죠. 그야말로.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50만 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또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전기 수소차를 교환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제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차다가 전기차로 바꿀게요 라고 하면은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갈 때 어떤 자금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계획대로 하자면 이번에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약 1년에 12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을 점차 더 늘려갈 것이라는 거고, 전 중요하게 본 게 이건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이 제로인 차에 전기차, 수소차가 될 것 같은데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꼭 전기차나 수소차를 팔아라. 이걸 한다라는 건 사실 자동차 업계에도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선 더 빨리 다가오겠구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더 빨리 미래로 다가오겠다는 생각도 들죠. 클린 에너지, 클린 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업체들의 수혜는 당연하겠죠. 풍력, 태양광, 아까도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전기차나 수차 시장에서도 구매 보조금 같은 게 재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판매에도 좋을 거고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또 의무 판매 제도가 도입되면 성장세가 지금도 빠르지만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주목하라는 포인트에 전기 수소차, 전기 수소차, 전기 수소차 이게 공통되는 거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친환경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관련 업체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MTN에 방송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올 때마다 제가 댓글을 우연히 제 친구가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쟤는 기승전 전기차냐 이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네, 최근에 이 친환경 자동차나 수소차도 그렇고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차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을 하나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는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적게 보는 게가 한 70% 조금 초반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많게 보면 80% 초반대까지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년 2분기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주식을 거래하시다 보면 이런 거 많죠.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이게 끝이야. 이 밑에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현대차에서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가 악몽이었고 하반기는 바로 돌아서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3분기부터 이제 주요국들의 경제 활동이 좀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가 팔릴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제가 이제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휘발성이 있는 소비냐, 휘발성이 없는 소비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휘발성이 있는 소비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목욕탕, 뭐 머리를 자르러 다니는 뭐 미용실이라든지 비슷합니다. 뭐 내가 한 3달 동안 머리를 못 잘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머리를 자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 자르진 않죠. 1번 잘라요. 그게 바로 휘발성이 있는 매매입니다. 매매고 소비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샀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워낙 길잖아요. 한 번 사고서 다음 달에 또 사고 그 다음 달에 또 사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서너 달 정도는 미뤄져도 이연 수요라고 하죠. 그때 못 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사는 이연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면서 경제가 좀 살아난다면 이전에 못 사고 있었던 소비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이연 소비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2분기가 악몽이지만 3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하반기 전체로 보면 뭐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네시스 G80, GV80 뭐 요즘 길에서 많이 좀 보이실 텐데 괜찮습니다. 판매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ASP라고 하죠. Average Selling Price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뭐 GV80이나 G80이나 다 비쌉니다. 비싸면 당연히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중간에 마진도 많이 남는 거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좋고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소매 판매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MS가 빨간색 줄인데 사실 이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좀 잘 올라왔죠, 그죠? 꽤 괜찮습니다. 막 너무너무 훌륭하다, 환상적이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잘 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회사 주가를 어느 정도 퀀텀 점프를 시켜놓기 위해선 멀티플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멀티플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 회사의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색깔은 자동차라고 한다면 브랜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라고 하면은 북미나 뭐 유럽 쪽에서 그렇게 막 아주 고급스럽고 이런 자동차라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가성비가 좋은 차로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가 최근에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제네시스가 사실 현대차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고급차 이미지를 조금씩은 쌓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올라가고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이 현대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의 현대차와 이미지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를 뭐가 있지 싶기도 하고 뭐 팔아야 얼마나 팔겠어 싶은데 사실 내연기관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의 점유율보다 전기차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 분야에서는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은 그런 기술력이 좀 발전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이미 이미지를 쌓아갖고 있는데 GMP라고 해서 내년에 첫 전기차가 나오게 됩니다. 현대차가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내년에 딱 나왔을 때 유럽이 마침 자동차 교환 주기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그럼 딱 우리가 이제 뭐 톱니바퀴가 맞듯이 우리가 시쳇말로는 아구가 맞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침 차를 사야 되는데 현대차의 이 GMP에서 나온 첫 번째 전기차가 소개가 됐다라는 건 상당히 유럽 시장 판매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친환경 판매가 사실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대차 이야기를 좀 했으면 그 다음에는 현대위아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위아 뭐 이렇게 원래 이제 설명하면 막 차트 보여드리고 막 뭐 계단식 상승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회사가 좋다. 어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 시장이라는 거라면
그 적정 가격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대위아는 사실 그렇게 뭐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사실은 시장에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칼라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6일 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나왔는데 연료전지 부품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료전지 뭔가라고 싶기도 하고 얘네가 원래 그런 거 했나 싶기도 하죠. 자, 2023년에서 24년까지 승용 및 상용 자동차용 수소탱크 및 공기 압축기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연료전지 시장이 이게 뭐냐면 후지경제에서 발표한 건데 2016년에 1조 3천억짜리의 규모에서 2030년에는 41조짜리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현대위아가 뛰어들겠다고 이제 막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밖에 안 했습니다. 아직 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32배가 성장을 한 시장인데요. 용도별로 보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우린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용도별로 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에서는 2016년에가 1,537억 원짜리가 2030년에 26조 3천억으로 170배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연료전지 보급도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연료전지는 2013년에는 1억 9천만 달러짜리가 15년에 4억 1,350만 달러로 상당히 많이 늘어서 117%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작년에 12억 5,400만 달러로 역시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30년까지 일단 내후년까지는 한 20-30% 정도의 성장을 매년 할 수 있다고 보고 2030년에 2조 5,700억 달러 규모까지 규모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2조 5,700억 원 규모입니다. 거기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대위아가 뛰어들었다는 건데 연료전지가 뭔지 사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그것보다는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제가 여기서 기업을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어떤 하나의 캐시카우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는데 이 먹거리가 꽤 발전하고 있는 곳이고 분명히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사의 주가는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분기 실적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쳤어요.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바닥을 쳤고 현대위아도 같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꽤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럼 바닥 친 실적이니까 기존의 캐시카우라고 볼게요. 기존에 하고 있던 본래 사업을 이 캐시카우가 생각보다는 괜찮아질 것이고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것에 새로운 출사표를 던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12%가 넘는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 기존에 이 전기차량으로 모터, 열관리 시스템 이런 거에다가 연료 전지 쪽도 하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이때까지 미래 성장 동력이 막혔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는 네. 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아까 현대차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왔다면 현대위아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또 바꿔올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바로 사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거든요. 내일에 정이 따라가도 끝났는데 어떻게 바로 사죠? 괜찮은지, 그러니까 네. 내일 따라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짧게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가능하다? 저는 차트를 아니다? 전혀 안 봅니다. 사실 오늘 성장을 했다라는 건 성장을 했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지금 4만 원 아주 초반대까지 오늘 올라온 걸로 봤는데 4만 원보다 훨씬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말씀해 주셨고요. 박재현 대표와 인사 나누면서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